비뇨의학과를 향한 불편한 시선, 어떤 시선들이 있는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시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의학과는 남성들만 가는 곳이다.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방금 앞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남성들만 가는 곳이 아닌데 특히나 이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에서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요실금 수술은 이제 산부인과, 비뇨기과 둘 다 수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도의가 풍부한 경험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신 경향으로 해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실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복합성, 스트레스성, 긴장성 요실금의 경우에만 수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술을 받기 전에는 충분한 규모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집도의와 충분한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자가 비뇨의학과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저도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점, 남녀 모두 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오해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비뇨의학과를 향한 불편한 시선 뭔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뇨의학과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곳이다. 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앞에서 왔다 갔다 계단 내려갔다 오다가 이러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사로서, 원장으로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비뇨의학과가 성기능과 성생활, 성병이 있을 때만 병원을 내원하시는 걸로 편견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배뇨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걸림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비뇨의학과는요. 남녀 모두가 진료가 필요하죠. 남성들의 경우에도요. 보통은 이제 광고판 이런 거 보시면서 성기능 개선이 뭐 주로 진료의 목적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소변이나 이제 방광에 관련된 요도와 관련된 소변의 기능의 장애, 그렇다 아니면 전립腺 부위의 질병에 대한 것도 진료를 하는 과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남성의 성기능 문제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방광과 소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도 비뇨의학과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비뇨의학과를 향한 불편한 시선 뭘까요? 자, 비뇨의학과 치료는 성기능 저하를 불러온다. 오,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성기능 저하? 근데 이게 전립腺 비대증? 이거 치료받으면 성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전립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거가 없는데 왜들 이렇게 맹신을 할까요? 뭔가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 수술 방식으로 해서 전립선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역행성 사적이나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어떤 부작용 합병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최신 의료 기술인 전립선 결찰이라고 그러는 유로리프트라는 최신 방법으로 전립선을 치료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었던 수술적 치료에서 생겼었던 발기부전이라든지 역행성 사정, 요실금 같은 그런 부작용 합병증이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편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